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진행의 임지윤입니다. 부동산 사이다 월요일 오늘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혜 아나운서 벌써 네.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소해의 신축년 네. 새해가 드디어 밝았는데요. 이게 소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이제 소해라고 하니까 좀 네. 소의 우직한 면을 좀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은혜 아나운서는 어떤 소원을 좀 비셨나요? 벌써 소원 얘기 들어가나요? 네. 저는요, 두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요. 일단 하나는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일단 제 마음속에만 간직할게요. 네.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알 것 같지만 굳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올해는 꼭 진짜 좋은 짝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해돋이를 보러 간다든지 또 네. 어디 가서 또 밖에서 맞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소원을 빌고 또 덕담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네. 가족들이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또 아. 좋은 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네.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상황들이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동산 사회사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저희가 유지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원을 빌 때 정말 이건 리얼 진짜로 소원을 빈 게 있는데 네. 우리 은하 아나운서랑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빨리 사라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원과 함께 우리 부동산 사이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수익 많이 나시고 올 한 해는 좀 원하는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정말로 소원을 빌었거든요. 아, 정말 중요하죠. 명진행자죠. 네, 그런 자아자찬을. 스스로.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소원을.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노란톡에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동산 관련 고민들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재활 고수분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도 소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많이 남겨주세요. 네, 새해 소원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요일별로 다양한 재할 고수들 모셔놨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부동산 법률에 대한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잠시 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셔서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처에 대한 고민, 수요일은 부동산 풍수에 대한 또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들, 목요일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부동산 세무를 알기 쉽게 쏙쏙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요일별로 여러분이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 집안에서 시청만 하시면서 노란톡으로 부동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이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만나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사이다. 현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방송이 또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도 나눠주고 계세요.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다시 한 번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노란톡들 많이 이용하시죠?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2021년에도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의견이 59%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서울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집값 상승은 이어질 거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고요. 또 네. 금요일 저희가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로 경매 시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낙찰률이 110%나 와.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경매를 통해서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적당한 투자처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좀 경매에 많이 몰렸다 이런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저희 금요일 날 또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집값이 안 잡히고 아파트 당첨도 어렵자 위장 결혼, 이혼 가리지 않는 주택이 늘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그리고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또 이용하셔서 내 집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는 분들에 대한 위험한데요? 그죠 네.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서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또 다른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기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전세에서 월세로 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또 주거 희망이 날아갔다.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기사들이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보시다시피 대형 평수는 21억 3,029만 원으로 작년 12월, 벌써 작년이네요. 네. 네, 작년 12월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중형이나 소형 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 고민들 또는 정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우리 뭐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장 역세권 금남시장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요. 지구계획 1월에 결정 고시가 된다. 성동구 지역이죠. 이런 성동구 지역의 마장역 근처를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건했던 이 마장동 부분의 지구계획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또 개발 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처 고민을 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가 낱낱이 또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언제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지금 TV를 트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어떻게 고민을 남겨주시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노란톡 많이 이용하시죠? 거기 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부동산 사이다 6글자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편하게 말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궁금한 점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즐거운 소통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드렸는데요.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전달해드릴 부동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나운서 알려주시죠. 네, 새해 첫 월요일입니다. 이 시각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2021 부동산 새해 집값 힌트 한 목소리. 네, 어떠세요? 힌트가 좀 되셨나요? 네, 힌트가
키워드의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힌트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2021 부동산, 이 2021이라는 숫자가 아직은 조금 맞아요. 낯설어요. 우리 2020이라는 숫자도 휙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021이라는 숫자가 낯설지만 또 새해에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의 정보 또는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 또 키워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여러분의 고민들, 특히 월요일인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노란톡 보니까 새 집값은 뭐 보나마나 오르겠죠. 이렇게 네. 올려주셨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집값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아까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부동산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아주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연말이랑 그다음에 새해에 가족끼리 모여서 뭐 덕담도 주고 받았지만 그쵸.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 같니?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하니? 네.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런 고민들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 계획을 네. 좀 세우셔야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은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 그리고 입주 물량의 또 감소, 전세 난등이 좀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2,38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40세 미만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37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수가 100보다 크면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올해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전월보다 늘었다는 것인데요. 다른 연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이어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개인별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소나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변수와 그리고 수급 지수를 고려해서 올해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매매가는 전국이 1.5%, 그리고 수도권은 1.3%, 그리고 서울이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좀 네. 안타깝지만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네. 네, 4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100 이상이면 이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인데 모두 다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만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유일하게 이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요. 건산연은 2021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0.7%, 지방 집값은 0.3% 내릴 것으로 건산연이 내다봤는데요. 건산연이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정부의 매도 압박이 매물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홀로 집값 하락을 외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의 수요자가 쏠리면서 이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을 받겠지만 정부에서 아무래도 강한 매도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기 어려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세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왜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매 물량이 막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물량이 확보되면 매수세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건산연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락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네.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우세하고 또 오른다면 그냥 손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는 현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또는 내 투자금 안에서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게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은혜 아나운서 혹시 네. 좀 저렴하게 네.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냥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제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꾸준하게 저축을 해온 청약 통장이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역시 생각이 우리 듭니다. 복부인 네. 임지은 아나운서 답변이 맞았습니다. 맞았나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새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분양을 꼽았는데요. 우수한 입지의 3기 신도시를 미리 공급하는 사전 청약을 먼저 노려봐라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 인접한 그 경기도권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2021년에 인천 계양을 그 1,100가구가 먼저 공급이 되고요. 남양주, 그리고 하남, 그리고 부천, 의왕, 성남, 그리고 과천, 안산까지 2022년까지 사전 청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총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난해부터 아무래도 신용대출이 좀 제한이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을 좀 철저히 체크해서 그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만 호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꽤 많죠. 네, 아무래도 이번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또는 많은 이제 내 집이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맞아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히 일정 그리고 본인의 자금 계획을 잘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공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리한 대출보다는 한 전세금 정도를 들고 있는 분들이 주택시장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듣다가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아주 괜찮은 3기 신도시 지역이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일단 서울의 중심이죠.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가 네. 이제 올해 7월, 8월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함께 좀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서울의 중심지가 아닐까 이렇게 그쵸. 기대감을 높일 네.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9호선 연장의 호재가 있는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또 네. 창릉 신도시 또 하남 교산 신도시 등등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런 신도시에 대한 정보 또는 투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있고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황태현 대표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3기 신도시까지 기다리려면 2, 3년이 걸릴지 뭐 4년이 걸릴지 모른다. 네.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또 화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황태현 대표가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나눠 드리니까 내일 이 시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이라든지 또 이런 또 정보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 좀 눈여겨봤던 게 있어요. 네, 노 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딱 한 가구가 서울시의 어느 지역에, 상암 지역에 한 가구가 이제 나와서 청약 추첨을 했었는데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네. 우리 20대 청년이 당첨이 됐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네. 내 집 마련을 해가셨어요. 갑자기 운으로. 네. 그런데 그날 그 1억 얼마가 되는 계약금을 사실 냈었어야 내 집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주어진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투자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여부라든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나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행운이 다가왔을 때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제가 또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사이다 진행자로서 네. 또 그런 교훈을 또 하나 얻은 아유, 적도 똑소리 있었습니다. 나네요.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고민들, 또 이야기들 아무거나 모두 다 좋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요. 또 새해 첫날 여러 가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월요일인 오늘은 이용산 변호사와 함께 법률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은혜 아나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고민들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다 달아드릴 거고요. 또 다양한 소통 이어나가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시원한 그런 기분까지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 보니까 지금 똘똘한 집 한 채 구하기 위해 눈과 귀를 좀 크게 열어둬야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올려주셨는데요. 눈과 귀를 크게 여시고 손가락도 빠르게 움직이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팩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꼼꼼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손해보는 일 없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사이다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입니다. 네. 2021년 신축년 처음으로 비대면 소통 방통을 이끌어 주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뵈니까 또 남다른 기분인데요. 우리 오프닝 때 우리 새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이윤상 변호사는 네. 개인적으로 올해 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면 하나 공개를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네.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근데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변호사님의 소원은 올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아주 꼭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궁금증 남겨드리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법률에 대한 또 궁금증들은 우리 이윤상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미혼인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법률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라와 있네요. 네. 자, 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준인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제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해서 환산 3억 7천만 원 미만의 상감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7천에 330인 경우에 환산 4억으로 환산 보증금을 넘는데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환산 보증금 3억 7천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을 서울 지역이 아니고 이제 그 외 지역에 3억 7천원 넘어가는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임대료 인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럴 권리는 없으십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상가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만료가 됐을 때 그 상가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계약 갱신이 다 끝난 후에 협의에 의해서 그 뭐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보호법과 상관없이 그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인상은 요구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인상은 어렵지만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좀 인상을 하실 수 있다. 협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2달 정도 지난 오늘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거니 허락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금융권의 1억 대출인데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보다 전세 시세는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허락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솔직히 이 금융권 때 억대라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약간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네네. 가지 요소들이. 네. 변호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 확정일자도 받아놓으시고 뭐 전입신고도 해놓으시고 이런 상태라고 하시면 네. 어쨌든 후순위 담보권이 들어오더라도 그 선순위자의 전세권자의 보증금이 우선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뒤에 들어오는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귀찮으시겠죠. 그래서 네. 보증금 자체는 충분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굳이 그렇게 뭐 승낙을 해주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후순위라도 그런 담보권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보증금 자체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 일자나 그 전입 신고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에 해당되면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뭔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허락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맞아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교롭게 전혀 다른 분인데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서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선순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세금을 좀 보장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올려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일부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순위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해당 순위를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사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순위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서 후순위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선순위의 전세권이나 담보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순위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따로 없고요.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는 그것 외에는 어떤 뭐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네. 네, 이 순위가 이제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순위로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그래서 안타깝지만 선순위는 확보가 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진지하게 또 네.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재밌는 글이 올라왔어요. 네. 변호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은혜 아나운서도 싱글인데 네, 올해 소원이 같은 것 같아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사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못한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은 올려주셨어요. 아나운서님,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 가시죠. 너무 이렇게 변호사님 앞에 계신데 대놓고 노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일단.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네. 끝나고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상 변호사님은 지금 입에 귀에 네. 걸리셨는데 우리 윤혜 아나운서가 아주 단호박이세요. 아닙니다. 자, 네, 이렇게 기분 좋은 웃는 얼굴로 다시 네. 한번 또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작년 12월 배당 요구 신청했고요. 경매가 진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경매 배당 우선순위나 그리고 9월 달에 이사를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을 이제 뭐 요즘에는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의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사는 가야 되는데 또 이 막상 이사를 가면 그 전입신고나 이런 효력이 다 없어지니까 그 기간에 어떤 효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래서 네. 요 질문자분도 그걸 아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매가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만 해놓더라도 따로 배당 요구도 안 하셔도 저절로 배당이 되고요. 근데 지금 배당 요구까지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만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등기 경매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등기 명령 신청하셔가지고 등기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가셔도 배당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순위 어떤 그 배당에서 선순위 배당을 받으시고 보증금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여서 임차권 등기 명령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만 신청해 놓으시면은 선순위로 배당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름만 들면 아는 유명 주상복합이 서울시 성동구의 한강변에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네. 한 30억 원 정도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유찰이 2번 돼서 경매에 나왔는데 유찰이 2번 됐는데 18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낙찰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전세금이 23억인데 배당 요구 신청도 안 해놨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안 해놔서 네. 낙찰이 되면 이 전세금 23억을 뱉어내야 되는. 아이고. 네, 그래서 23억에 뭐 낙찰가 네. 현재가로 이제 18억을 같이 뱉어내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라 네네. 이름만 들면 누구나 아는 그 그쵸. 그 주상복합인데요.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발을 동동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집 주인은 이제 물건이 경매로 안 팔리거나 또는 헐값에 매각되기 때문에 좀 네. 동동거린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고민 해결해주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좀 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임사 등록하고 임대 중인 아파트 세입자가 사사건건 힘들게 해서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갱신 거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주임사 말소가 되고 과태료도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나요? 세입자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고 걱정해 주셨는데 네. 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네. 뭐 과태료 액수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과태료 액수는 그 지역별로 그 관할청에서 이제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아주 큰 액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법률에 그 규정된 어떤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해 주는 것이 또 법률에 맞게 또 그 법률을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 요구에 따라서 그것이 법률에 맞다면 최대한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네. 임차인과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셨을 때는 조금 미리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약서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 임대를 해주시다 보면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시니까 계약서에다가 미리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계약 갱신을 거절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잘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해결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네. 네. 과태료 액수는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근데 많이 크지 않겠다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임차인과 잘 협의를 통해서 계약 갱신하는 부분 말씀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사이다를 애청하는 제 지인이 제 네. 개인톡으로 이렇게 물어왔어요. 네. 얼마 전 원룸에 살고 있는데 물이 새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보수를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많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 또 이런 질문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하자 보수 안 해주면 부동산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하자 보수의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일반 주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정형화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그 하자 사업 주체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내력 구조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구조부의 경우는 10년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통은 하자 보수를 받으시는데 뭐 그게 큰 어려움은 없으신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근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어떤 하자 담보를 받으시는 것이 하자 보수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만 그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집을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구조상 중요한 부분 뭐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까지고 그리고 뭐 지붕,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부분은 3년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그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그 목적물을 잘 사용하게 해줄 그런 의무를 말씀하신 건데 원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난방이라든지 누수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주 본질적이고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이행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쪽이나 시공사 업체 그쪽 부분에서 기본 하자 보수에 관련된 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나머지 이제 하자 보수 살면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조금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얼마 전에 그 집을 갖고 있는 제 지인 집주인 한 분이 네. 이제 겨울철 요번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죠. 동파 사고 일어나고 난방에 대한 그런 보수 관련해서 세입자 연락이 온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가서 보수해 주시라. 거기 살고 있는 분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날렸는데 저보다 훨씬 더 법률적으로 변호사님이 잘 접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인천에서 살던 집을 매매로 내놓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마곡 쪽에서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는 3천만 원 투자자를 찾았다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를 올리고 그 투자자로 명의를 변경해서 매매를 올린다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둘 다 근무 중에 남편이 카톡으로 간단히 말해준 거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찜찜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명의를 바꾸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끝나 있지만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혹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 부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사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뭐 더 올려줄 테니까 일단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투자자를 3천만 원의 투자자를 찾았는데 그 투자자 명의를 변경해서
다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으세요? 네, 투자자 오, 명의로 변경한다는 네. 내용입니다. 네. 투자자 명의로 변경을 한다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확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네. 이해는 하지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그 뭐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시든 투자자 명의로 하시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는 하는데 뭐 그 투자자 명의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본인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 3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그것이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본인 네. 명의가 아닌 한 그 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득은 취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3천만 원은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저기 투자하신 분에게 그러니까 투자 받으신 분에게 돌려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 어떤 투자로서의 어떤 효력은 없으시겠죠. 다른 분 명의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돼서 그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네. 거래 자체가 이제 무효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거절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임대인 분께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통해서 좀 거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이 급한 마음에 네. 이제 다급하게 음.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아마 글을 올려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부동산을 가계약해서 보증금의 10%인 3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진관이 고객들을 상대로 마일리지를 주던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 이달 26일까지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나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계약하실 때 어떤 특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의사를 표시하신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런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나가라든지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약 파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계약하실 때 지금 여기 있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나간다면 내가 계약을 그냥 해지하겠다든지 이런 의사를 표시하셨거나 계약서에 그런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면 충분히 그런 권리를 활용해서 계약을 파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상가라든지 어떤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의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약 내용이 따로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임차인이 언제까지 나가기로 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신 후에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올려주셨어요. 임차인이 오피스텔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구조를 원상복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 본인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계약했을 당시에 그 원상대로 회복을 해줄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조를 변경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구조를 원상대로 회복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다툼이 많이 생기시는 것이 그 원상이라는 것이 어느 것이냐, 네. 완전히 그냥 새 것으로 원상 회복을 해놔야 되는 것이냐, 이런 다툼들이 많이 있으신데 본인이 들어오실 때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한 3년 정도 쓴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그 정도 상태의 수준으로 그렇게 그 원상 회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툼이 많이 생기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뭐 주변에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께 여쭤봐서 지금 이런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들어가실 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다 찍어 놓으시고 원래 이런 상태였다는 것만 입증을 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만 원상을 회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분은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네, 임차인분에게 원상 복귀를 해놔라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주변 지인들도 보니까 그 부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주하기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뭔가 흠집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 미리 체크를 해놓더라고요, 서로에.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면 여러분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요새 벽에다 못질을 안 합니다. 못하죠. 네, 액자를 걸어놨더니 그 못 자국을 다 메워놓으라고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네. 좀 말랑말랑한 걸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네. 다 없어지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간단한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변경까지 큰 여러 가지 변경까지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놔라라는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저희 시아버님이요. 아파트 원룸을 세놓으셨는데 거기 세입자가 노답이래요. 네. 네, 왜 노답일까요? 월세도 1년 가까이 못 내서 보증금도 다 깎아먹은 지 이미 한참 된 것 같고요. 아이고.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금 밀린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유. 네,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내쫓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임대인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임차인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더 약자이신 경우가 많아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러니까 2개월치, 그러니까 2기분의 그 차임이 밀렸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 명도, 그러니까 나가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 참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 소송도 하실 수 있지만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고 해서 그 권리의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을,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이렇게 네. 내보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임차인 분을 이제 좀 내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년 넘게 월세를 밀렸다고 하셨는데 2개월만 밀려도 명도 소송 가능하다고 변호사님 말씀 주셨고 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021년 법률 관한 고민들 이윤상 네.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쏙쏙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나이가 몇 살이세요? 결혼하셨나요? 라는 질문 빼고는 전부 다 답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동산 사이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관련 고민들 나눠드렸고요. 내일은 부동산 투자처,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황태원 대표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의 해결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도 다 좋으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새해 2021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오늘 전해드린 여러 가지 정보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부동산 사이다 오후 1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